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23세 결혼한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리 늘지도 않은 시어머니, 시누에게 결혼하면서부터 받은 스트레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살았습니다. 가운데서 방패 못 치고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신랑 덕에 말이에요. 아이가 잠들면 혼자 크게 음악을 듣는데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일이었고 낙이었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는 무슨 일이건 이해해줘야 하고 가능하다면 맞벌이도 해야 하며 육아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물론 결혼 전엔 정말 아예 몰랐죠. 이런 생각의 소유자라는 것을요. 신혼 때도 크게 못 느끼다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시 큰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일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남편도 자기도 매년 갔다면서 우기며 가서 일해야 한다더니 웬걸 결혼 이후 첫 명절에 갔더니 야 이게 얼마만에 명절에 보는 거냐, 너 군대 간 이후로는 처음이지? 당시 남편 나이 28살이었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찼지만 시 큰 집 어르신들이 좋으신 분이어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할 때쯤 다른 분과 동거를 하셨고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희 시댁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았죠. 시 큰 집에 들렀다가 명절 오후면 시어머니께 들렀고 걸어서 10분 거리 옆 아파트에 친정이지만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느냐, 친정 식구들과도 발길을 줄이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네요. 명절이 끝나고 그냥 어차피 가깝기에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들렀을 뿐이었죠. 남편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가 매우 기분 나빠했고 남편은 돈으로 때운답시고 그럼 장모님께 100만원 드리라길래 그냥 그걸로 쇼부를 쳤습니다. 잘나신 대단한 사위도 아니고 내 부모 나만 효도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하였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 팔팔 뛰었지만 남편이 그럼 처가 간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며 잡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돈 주는 것은 괜히 버릇된다며 어떻게든 안 된다고 남편에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남편도 굳건하게 매해 먼저 챙겨주네요. 처음에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동거남이 시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느리 하며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을 권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훈계하고 덩달아 신랑보다 한 살 많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그 동거남에게 아빠 하는 거 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듯해요.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도 말이죠. 본인은 손이 시누이니 형님하며 깍듯이 모시라고 하지를 않나 어른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둥 대접받고 싶어 하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기가 찹니다. 툭하면 자기 기분대로 남편에게 뭐라 하고 정신병, 미친, 또라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이지요. 딱 전형적인 옛날 시골 할머니들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아기 낳을 때 남들보다 커서 4.2kg에 태어난 아들, 자연분만이라 해연부 깨매고 거의 앉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병문안 와서는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어른이니 우리가 침대에 앉고 넌 바닥에 앉으라고. 당시에 정말 아예 앉지도 못했거든요. 옆으로 팔 개고 누워서 남편이 밥 떠주면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당연히 임산부 방석도 없었고 마침 남편은 잠시 나간 상태였고 너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왜 그러냐고 둘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죠. 그리고는 정말 시댁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100일 지난 뒤로는 일주일 중 4일은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예요. 5살 된 올해 초까지도 말이에요. 남편은 내 앞에선 시어머니 편,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 편을 들어서 저랑도 싸우고 시어머니랑도 싸우고 파국을 만들어버리죠. 그걸 또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랑 싸웠다, 너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중간에서 잘해줘도 좋을 텐데 이럴 때 보면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비슷한 시댁 갑질의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혼자 가슴앓이 앓듯 그렇게. 그러다 꼴통 신우가 작년 초에 결혼을 했어요.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쌍욕은 기본이고 자기가 실수하면 염치 없어 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사과하는 법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 버리죠. 그저 나이에 비해 여기저기 고쳐놔서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인지 나이 좀 있는 남자가
시어머니가 덥석 데려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죠. 작년 추석 시 큰 집 갔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바로 시어머니 집에 넘어와 있는데 애는 언제 오느냐며 전화를 자꾸만 거는 시어머니.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집안에 제사가 많고 장손에 뭐 그런 집안이라고 일도 많은 데다가 며느리라곤 딱 하나 신우뿐이라 명절 당일이 지나가도 친척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계속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어디 그래도 친정을 안 보내느냐, 너는 귀한 집 자식이 아니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빤히 바라보았죠. 어찌나 꼬시던지.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에 들어가 숨죽여 웃고 나왔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 다 지나도록 신우는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그렇게 궁시렁대면서 딸 오지도 못한다고 애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하시던 것도 떠오르고 부하가 치밀어 마음속에만 있던 말들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로 올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고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결혼하고 본인이 겪어보니 마음이 달라지시나 봐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 완전히 빨개지시고 남편을 서둘러 집에 가자 하고, 하지만 저는 10년 묵은 체중이 가라앉는 그런 통쾌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넌지시 자꾸 이야기했고 남편도 은근슬쩍 내 생각 해주는 척 가지 말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며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니 더 가자 하고 2달 정도는 친정도 못 가고 일부러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반가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 신우가 한번 오려고 전화 오는 거 제가 잽싸게 받아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어디 친정 올 생각을 하시느냐고. 형님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잘 못하고 소질도 없으신데 시댁 가셔서 많이 배우시라고. 제사도 많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할 것 같다 했더니 씩씩대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두 사람이 애가 타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꼬시던지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 일부러 누나 못 오게 그러냐고 화내듯 이야기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간 꾸준히 봤으니 잘 알지 않느냐고. 여자는 출가 외인 어디 친정에 자주 오려 하냐고, 그건 그 집안의 신념 같은 거 아니냐 했더니 에이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하고서는 거의 집에 못 왔죠. 그리고 올해 초 저는 설날에 시댁에 선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남편만 올 거고 아이도 올 일 없고 저도 안 오겠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남편도 벙쪄서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기에 그러냐고,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겠냐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까지 잘 모시고 살 테니 같이 사시겠냐고. 출가 외인은 시어른 모시며 사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자기는 자기 식구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거절하시더군요. 그럼 저는 안 오겠습니다 했더니 집안 교육까지 들먹이며 욕을 한바탕 하시는 것을 등 돌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둘째를 낳았는데 보러 오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신우가 아이를 낳는 날이 오고 말았죠. 벼르고 벼르던 날이었습니다. 친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는 똑같이 바닥에 앉혔습니다. 친언니가 나이가 신우보다 더 많으니까 신우는 해운부 방석이 있어서 거기 앉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지 비스듬히 앉았길래 형님 반듯하게 앉으세요. 윗사람 계시는데 예의 아니에요 하고는 반듯하게 세워 앉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난리를 치시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그래서 그때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며 뭐라 해주더라고요. 전화 끊고 저한테도 화를 내긴 했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결혼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건만 이렇게 좋을 줄이요. 올해 초 이후 시어머니 댁에 아예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처음에는 불만스러워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느끼는지 이후로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글 올린 것도 잊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 봅니다.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 멍청하게 이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네. 갑자기 그런다고 신우랑 시어머니가 따르느냐 등등. 글을 쓰자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줄이고 최근 통쾌한 일로 쓰니 더 그렇게 보인 듯 합니다. 한 3년 정도는 눈물바람으로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느꼈죠. 이혼이란 거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이혼 요구하고 법원 가서 신청하니 아이가 있어서 3개월간 유예기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이도 점점 더 사람다워지고 배밀이하고 뒤집고 하니 그래도 아이 아빠가 필요하지 싶어지는 거고, 남편도 내가 더 잘할게 빌고 하니 최종 일자에 나가지 않고 일종의 우발 사건으로 끝나버렸죠. 하지만 그 일을 빌미로 서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 뒤로 슬슬 시댁에 말대답하기 시작했고, 아이 있을 때 신우가 욕하면 형님 하고 꽥소리도 질러보았습니다. 처음엔 저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신우랑 시모가 저더러 미쳤다며 남편한테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며 닥달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대응하고 저는 미친 척하고 집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 사과를 해라 마라 하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제가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해달라고 하며 넘어가고, 나중엔 시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시며 한숨만 쉬셨죠. 전 점점 그냥 미 여자 코스프레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숨을 좀 고르다가 신우 결혼하고 터트린 거죠. 신우 앉으라 시켰을 때도 처음엔 멀뚱히 바라보고 몇 번 얘기하니 일어서기까지 했는데 진짜 죽일 듯이 저랑 언니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계속 뭐하냐고 형님도 저한테 그러셨는데 기억 안 나느냐며 이야기하니 똥 씹은 얼굴로 앉긴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그냥 딴 데만 쳐다보고 가건 말건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죠. 아주버님은 출근, 시어머님은 일주일에 꼭 절에 가는 날이 있는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서 그날 딱 맞춰서 갔거든요. 제가 겪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우 애 낳음 내가 머리를 짓눌러서라도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통쾌합니다. 신우가 가끔 판에서 본 이야기들도 하고 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글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착한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하고 받은 건 대갚아 주어야 응어리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7년 만에 이루었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